안녕하세요. 이긴 부동산의 이씨 김씨입니다. 네, 오늘은 어제 발표된 방송 나가는 날로는 해서는 그제인데 2020년 주거 종합계획이 국토교통부에서 이제 네. 발표가 됐습니다. 네, 발표됐죠. 네, 그렇지만 여기 20일 날 한 가지 뉴스가 더 있었어요. 있었죠. 네, 그렇다 보니까 조금 그거에 이제 묻히는 약간 결과가 됐는데 완벽하게 묻혔습니다. 네, 보도는 많이 됐습니다. 네. 보도는 많이 됐지만 그래도 사람들의 관심은 딴 데로 가 있었죠. 네, 성수동 네. 서울 포레스트. 네. 네. 아크로포레스트. 네, 아크로 포레스트. 거기에 이제 청약을 넣을 기회. 그쵸. 네. 시봉 로또였습니다. 네. 네. 아무튼 거기가 이제 굉장히 고가 주택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더 관심을 많이 가지셨나 봐요. 그쵸. 네. 그렇다 보니까 요런 이제 정책. 정책이 계속해 가지고 22번, 23번 나오다 보니까 이제 국민들은 내성이 좀 생겨버린 거죠. 그쵸. 네. 그래서 정책 그래 정책 발표하나 보다. 네. 나오건 네. 말건. 네. 네. 로또가 있는데. 네, 그렇게 된 거죠. 네. 네, 아무튼, 그렇지만, 요게 이제 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이제, 국가 정책이다 보니까, 여기 이제 국토교통부 사이트에 들어오셔가지고, 집 걱정 없는 삶, 공정한 시장 질서, 편안한 주거 환경을 위한 2020년 주거 종합계획 발표. 이렇게 해가지고 있습니다. 네. 요 기사로 보셔도 뭐 이렇게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지만 기사는 이제 좀 생략되는 부분이라든지 기자가 이제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만 좀 이제 발췌를 해가지고 기사를 쓰기 때문에 요 원문을 보시는 게 이제 가장 그 핵심 파악하기에는 좋고 가장 정확한 겁니다. 그쵸. 네, 그리고 요런 이제 계획들을 먼저 볼 수 있다는 거. 요 기사보다도 요 계속 보셨던 분들은 먼저 알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거에 이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까지 22번, 23번 나왔던 그 정책의 약간 집대성본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 있었던 거에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고 규제에 대한 부분 그리고 요번에 이제 재건축 재개발 용산으로 기억되는 재건축 재개발 있죠. 그런 내용도 있고 요게 이제 한 4가지 정도는 조금 이제 새로운 내용인데 그거를 이제 좀 얘기를 해드리자면 여기 있는데 임대차 신고제 도입이라고 있습니다. 네. 요게 이제 임대차 계약 현황은 이제 좀 더 효율적으로 파악하고 관리하기 위한 이제 방안인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은 임대차를 신고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약간 제도였다면 이제 의무화로 좀 바꾼다는 좀 의지가 있습니다. 네. 그렇게 이제 이제 제도화 되겠죠. 그렇게 되고 재건축 재개발 입찰 시 분양가 보장 등 이제 요것도 이제 용산으로 기억되는 그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그 이제 발표 내용하고도 이제 좀 일맥상통하는 그런 거고 재개발 의무 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최대 30%까지 이제 상향한다. 요것도 이제 민간하고 이제 민간 이제 일반 신규 분양이죠. 그래서 거기랑 이제 재개발 지역 내에 있는 임대주택 비율을 굉장히 이제 늘리겠다. 네, 이렇게 이제 원래 예고돼 있던 게 이제 점진적으로 좀 커가는 모양이고요. 임대주택 공급 시 LHSH가 이제 공공이 의무 인수 및 운영을 한다는 이제 계획을 좀 이제 요 발표 안에서 좀 이제 뭐죠? 좀 조금 이제 색다른 내용. 네네. 예, 그렇게 이제 4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임대차 계약, 여기 전세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는데 딱 한 줄 있습니다. 그 보증료율 개선이라고 해가지고 다음 달 20년 6월로 좀 예정이 돼 있는데 요거 보증료율을 개선한다는 약간 네. 발상이 그쵸. 전월세에 대한 좀 상한을 둔다. 약간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거든요. 네네. 네, 맞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게 그러니까 뭐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제목만 보시고 가시면은요. 지금도 뭐 현재 실거래가 신고는 당연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30일 내로 이제 위반을 하는 경우 거의 찾아보기 힘든 상황인 거고요. 현재는 60일 내에 신고를 하게 되어 있죠. 근데 이게 30일 내로 지금 줄어드는 건데 지금 현재도 뭐 중개사 뭐 계약하시게 되면 10일 내 거의 다 알아서 다 해주시죠.
네,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거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시는 분들은 뭔 소린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제목에 낚이지 마시고요. 이 씨가 지금 언급한 대로 한 줄이 딱 있어요. 한 줄이 딱 있는데 원문을 잘 읽어보시면 전월세 시세 상승하는 것도 조정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세 상승되는 걸 조정하겠다는 얘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양가 상한제 아시죠? 분양가 상한제처럼 전월세 상한제 전조 증상으로 좀 보이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보고 있는 상태인 거고요. 이게 이렇게 되면은 임대인 이제 세부담이 커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신문 기사에도 하나가 이렇게 올라왔었었는데 세입자 결국에는 이게 세입자한테 돌아갈 거다. 그래서 이제 전세 금액이 이제 많이 올라갈 거라 폭등을 할 거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 이게 더 심각한 것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머리 아픈 임대인들 같은 경우에는요. 거의 다 임대를 이제 놔버리게 됩니다. 안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어차피 전세 금액은 신경을 안 쓰게 되거든요.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임대를 다 놓으신 분들은 아실 건데, 그러니까 투자 목적으로 들어가신 분들인 거죠. 근데 전세를 보고 들어가지 않고 매매가를 보고 들어가시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에서 이거 전월세 상한제를 한다? 이거는 좀 발상이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인 거죠. 뭐.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발상이 지금까지 이제 정부의 이제 정책을 보면 뭐 나중에 이제 총평을 하겠지만 지금까지 이렇게 규제를 할 때 지역별로 이렇게 나눠서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요게 공시 가격도 지금 현실화가 굉장히 이제 논란에 많이 있는 상황에 여기에 보증료율까지 또 건드린다? 네. 네. 그게 좀 지금 아이러니한 거죠. 그렇죠. 지금 적당한 그 가격도 지금 논란이 있는 상황에 거기에 몇 프로를 보증료율을 뭐 단계적으로 뭐 하겠죠. 하겠지만 그런 거를 발상 자체가 지금 너무 섣부르기도 섣부르고 그렇죠. 네, 이거 좀 잘못된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6월 달로 지금 예고가 돼 있으니까 네. 정확한 거는 이제 발표 나온 다음에 다시 한번 네. 또 방송을 네. 준비할 그때 거고요. 이제 판단하는 게 제일 좋겠고요. 네. 네. 그리고 이게 참 재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좀 된다고 하는 게 좀 그런 거고 이게 언급은 드렸었지만 임대인들이 임대를 안 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지금 다 벌려놓은 상태에서 똘똘한 걸로 점점 줄여올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되는 상황이니까 그런 거 좀 주시면. 얼마 전에 기사에 네. 슈퍼 똘똘한 한 채라는 기사도 봤습니다. 그렇죠. 네, 그냥 똘똘한 한 채에서 이제 한 단계 진화한 거죠. 슈퍼. 네. 그러니까 그게 웃긴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임대인들은 여유가 있으신 분들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자가율 뭐 이따가 언급은 하겠지만 하여간 똘똘한 걸로 다 줄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임대인들은 전세가 생각 안 합니다. 매매가를 생각을 하죠. 매매가 오르는 거 생각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지금 뭐 한 줄 보증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제 발표를 한다 한 줄 있지만 굉장히 요거 논란이 있는 한 줄이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요거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이제 좀 얘기를 해볼 건데. 네. 요게 이제 조합원이라든지 이제 공공개발로 한다 그러면 규제를 굉장히 완화해 준다는 내용들이 있어요. 네, 저번에 네. 이제 최근에. 용산 신도시 거기에 대한 내용도 이제 그렇게 있었는데 그걸 이어받아서 요번 이제 발표에도 이제 있는데 네. 예, 요거에 대해서는 조금 어떻게 생각하시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좀 분양가 이제 보장 못 한다는 건데 이게 한남 3구역 뭐 용산도 이제 시작이 되겠지만 이제 한남 3구역 좀 이슈가 많이 됐었죠. 그렇죠. 이슈가 되면서 이게 원래 한남 3구역이랑 그리고 또 반포 주공 1단지 뭐 그쪽에서 원래 한 6천만 원 정도 평당 6천만 원 정도 이제 분양을 하겠다 보장을 했는데 안 된다. 그렇게 하지 마라.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천만 원에 보장하겠다. 근데 이게 참 재밌는 게 분양가 보장 못하면은 이거 시공사가 그냥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조합원이 이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그냥 입장 바꿔서 그 조합원이라 생각을 하시게 되면은 솔직히 이제 조합원이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분양가 보장을 못했는데 분양을 못하게 되면 그 갭만큼 그냥 시공사가 이제 책임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뭐 시장에는 뭐 아무런 영향도 주지 않고 이걸 꼭 굳이 법제화할 필요가 전혀 없는 건데 이걸 왜 그렇죠. 네. 이거를 법이라는 거는 절대 이제 다수를 위해서 기준을 설정을 하는 건데 네. 요 이제 국한된 지역 이제 때문에 지금 법을 만든다는 게 사실 맞아요. 맞습니다. 네네. 예, 정확하게 지금 찝어 주시는 거고 이게 분양가를 아무리 낮춘다고 이제 하더라도 올라갈 지역들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강남 송파 서초 송파 뭐 서초 뭐 용산 이런 것들을 분양가 상한제로 해서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3천 가구 정도
한 곳이 있었죠. 최근에 한 곳이 있었는데 3천 가구 정도를 이제 재건축을 했는데 거기서 일반 분양이 몇 가구가 나온지 아십니까? 300가구 정도밖에 안 나왔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3천 가구에서 예를 들어 3천 가구에서 300가구고 나머지 2,700세대가 피해를 보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최고의 승자는 일반 분양이다. 그래서 일반 저희 고객님들한테 항상 로또를 노리셔라. 그렇죠. 네. 그런 식으로 지금 복지 정책을 피는 건가요? 그럼 로또에 맞을 기회를 주는 건가? 그러니까 네. 이게 좀 이거 가격 갖다가 좀 그런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절대로 이제 6천에 분양을 한다, 4천에 분양을 한다고 해서도 이게 그렇게 눌러놓는다고 해서 그게 분양가 그대로 있지 않거든요. 그 올라갈 지역들은 다시 그냥 그 옆에 호가를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지금 뭐 분양권 전매 시장은 이제 끝났지만 네. 지금까지 이제 뜨거웠던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를 주고, 예, 피를 뭐 당연히 주지만, 네. 예, 뭐 다운 계약서를 쓰거나 양도세까지 이제 지불해가면서 네. 그렇게까지도 지금 뭐 시장이 좀 혼란스럽거든요. 네, 그리고 네. 이게 뭐 규제한다, 뭐 감시한다 하지만 암암리에 성행하고 있고, 그렇죠. 예, 실제로 예, 뭐 그런 중개사하고도 통화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뭐 이런 거는 뭐 이제 시장에 뭐 긍정적인 영향을 뭐 전혀 주지 못하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 지금 이렇게 정책을 짜시는 몇몇 이제 자문위원 분들이 계실 거예요. 뭐 3년 동안 정책 가격으로 솔직히 못 잡으셨잖아요. 근데 못 잡으셨고, 근데 정부 정책만 변명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변명만 하고 있는 상황이 잘했다는 뭐 얘기는 잘못했다는 얘기는 한 마디도 못 하시고 네. 항상 변명뿐이신데 이게 정부는 이렇게 했는데 시장은 뭐 절로 튀어서 그렇죠. 오른 거고, 그리고 또 정부에서는 거기에 올라서 또 거기를 했는데 또 시장이 이렇게 또 오른 거고, 그렇죠. 풍선 효과가 계속 났는데 이게 왜 시장 잘못입니까? 정부 그렇죠. 네. 무조건 투기꾼 잘못이래. 그러니까 이게 네. 정책 잘못이지.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전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자면 네. 규제가 이제 처음 이제 2017년도 이제 출범하면서부터 이제 규제 정책을 계속해서 들고 왔는데 요게 일관성도 굉장히 떨어져요. 네. 처음에는 이제 임대주택 사업자 같은 경우에 굉장히 혜택을 몰아줍니다. 그래서 임대주택 사업자가 굉장히 혜택이 많고 이제 지금 등록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 등록시켜 놓고 등 돌립니다. 그렇죠. 지금 등 돌리는 정책을 피고 있는 거예요. 등록했네. 그래. 그러고서는 이제 세금. 네, 세금 폭탄을 이제 등록했네. 그리고 세금 폭탄은 뭐 이제 혜택도 그대로 유지되긴 하는데 네. 예. 그 외적으로 이제 뭐 종부세라든지 그쵸. 네, 뭐 지금 논란이 많죠. 그렇죠. 네.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요게 이제 20일 날 좀 묻힌 그 아크로 이제 서울 서울 포레스트 얘기를 좀 해주시죠. 이게 20일 이슈가 네. 2020 주거종합 계획이 아니었죠. 그 아크로 서울 포레스트였던 거만 봐도 아셔야 되는 게 이게 10억 로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26만 명 몰렸습니다. 26만 명이 몰렸고 가장 작은 게 94제곱미터인가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게 분양가가 17억 4천이가 그랬거든요. 와, 그럼 한 채에 8만 대 1 꼴이네요. 아, 그렇죠. 거의.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몰린 건데 이게 17억 4천이면은 분양가 중도금도 안 나오고요. 네, 대출 안 나오고 그리고 잔금 대출도 안 나오죠. 결국 현찰로 다 들고 계신 분들이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기도 한데 그렇죠. 근데 네. 한 기사에서는 한 3, 4억만 있으면 제일 작은 평수 늘 수 있는 것처럼. 전세? 왜 그러냐면 이제 네. 잔금이 아니고 이제 계약금하고 중도금이 10%로 돼 있기 네, 때문에 네, 네. 나머지 80%에 대한 거는 이제 전세를 채워든다. 그쵸. 이런 공식으로서 해가지고 이제 엄청나게 몰렸죠. 기사를 써 놓은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하시고 이제 들어가시는 건데.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을 하더라도 분양가 그러니까 그 중도금까지만 하더라도 못해도 3억 이상 들고 계신 분들, 5억 가까이 들고 그렇죠. 계신 분들이 네, 맞습니다. 이게 많다는 건 거고 이거를 그냥 26만 명 이거 다 대기 수요거든요. 대기 수요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현재 유동성 이제 장세가 너무 현찰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 이들이 이제 뭘 할 것 같은요? 방법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이게 뭐 은행에 넣어봤자 이자도 없고 주식은 코로나 사태 때문에 한번 쫙 떨어졌다가 그쵸. 거의 지금 복귀된 상황이죠. 네. 복귀된 근데 조금 불안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 주식시장. 네.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예로 들어서 여러분 한 100억에서 한 2, 300억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그거 다
200~300억, 100억 다 뭐 주식하실 겁니까? 아니면 뭐 은행에 넣어놓으실 겁니까? 그런 분들 계시겠지만 대부분들 돈 이만큼 들고 계신 분들은 뭐 하실 거냐고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과거에는 이런 위기 때마다 금값이 굉장히 오르기도 했었는데 네, 네. 이번에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유동성 정책 너무 심하다 보니까 근데 거의 다 이렇게 들고 계신 분들은 여러분 주변에 진짜 부자 계십니까? 현찰 막 100억씩 들고 계신 분들 저희는 뭐 부동산을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분들 부동산 다 갖고 계세요. 돈을 뭐 부동산으로 버신 게 아니라 직업군들도 되게 다양하죠. 뭐 되게 많은데 뭐 특히 뭐 예를 들어서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부동산으로 번 게 아니라 금융권으로 해서 버시는 건데 그분들이 이제 부동산 하신데 하면은 투기한다, 투기꾼이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쉬쉬하면서 이제 하시게 되는데 네. 거의 다 이렇게 돈 많이 갖고 계신 분들 부동산 자산 어마어마하십니다. 네. 네. 부동산을 획득한 돈은 네. 열심히 일을 하거나 뭐 이제 주식 거래를 한다거나 해가지고 벌어들이신 건데 부동산을 사면 불로소득이 돼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그러니까. 네. 그게 조금 이제 잘못된 그런 이제 여론이라든지 약간 시선이 있고요. 네. 뭐 그거야 뭐 어쩔 수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근데 여러분이 반대로 집을 갖고 계세요. 떨어지길 원하십니까? 오르길 원하십니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네. 네. 그게 뭐 꼭 투자 목적이 아니더라도 그 떨어지길 원하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네. 네,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이번 정부에서 정말 주택 가격 잡고 싶어 하시잖아요. 네. 근데 뭐 우리나라 뭐 자가율이 한 60% 가량 됩니다. 그러니까 40% 자가율이 주택 가격 상승은 그러니까 자가율 때문에 주택 가격 상승이 되는 이유는 전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40% 우리나라 이제 임차인이라 표현을 하겠습니다. 임차인 세대 때문에 생기는 일인 거고요. 네. 여기서 임차인 40%에서 15%는 공공에서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85%는 민간에서 책임을 지고 있는데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60% 때문에 집값이 오른다고 생각을 안 하고 나머지 이제 임차인 40% 때문에 오르는 건데 그 지금 공공을 계속 이제 5년 동안 네. 100만 원이었네. 네, 네. 100만 원으로 이제 한다고 굉장히 좋은 정책입니다. 그거를 조금 더 끌어올려서 공공이 한 20%까지 책임을 지고 네. 지금 자가율 60%니까 나머지 그 20%가 비잖아요. 네. 이분들한테 좀 가이드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자꾸 선진화, 선진국, 네. 대열 뭐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근거를 드는 게 OECD 평균을 얘기를 해요. 요번에서도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네. OECD 평균이 이제 그 공공 재고율이라고 하는데 공공주택 그게 이제 한 8% 정도 되면은 네. 이제 OECD 평균이다. 이렇게 이제 통계 자료를 갖고 그거를 넘겨서 우리는 10%를 만들 거기 때문에 우리는 선진국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상하게 들리시죠? 그게 있습니다. 여기 네, 정책에. 있어요. 딱 네. 제가 얘기한 그거 한 3~4줄이 있어요. 네, 꼭 읽어보세요, 진짜로. 네, 그거를 넘기면 선진국인지 좀 자문을 다시 해봐야 돼요. 그 OECD 가입국이 다 이제 국가적인 이제 상황도 다른 거고 경제적인 것도 다른 거고 부동산 시장은 뭐 당연히 다르겠죠. 네. 그리고 이게 공공임대라는 거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잖아요. 그쵸. 부동산 시장하고는 어떻게 보면 조금 별개입니다. 중간에 있다고 봐야 그렇죠, 되나요? 그렇죠. 네. 그런 건데 유럽에 이제 복지 잘 돼 있는 나라 그런 나라는 이런 재고율이 높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거를 그냥 뭐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따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뭐 이런 복지 정책이라든지 경제 상황 아무것도 고려 안 하고. 그렇죠. 네, 저희가 뭐 단기간 내에 굉장히 빨리 성장을 한 나라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항상 있어요. 그런 나라들 보면.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일본하고 비슷하게 간다 그런 이제 답습하지 얘기를- 말자 네. 해가지고 이제 뭐 많이 이제 정책을 피는데. 네. 요게 그냥 OECD 평균만 갖고 선진국이 된다. 이렇게 이제 공공 재고율 그 숫자에만 굉장히 예민하게 지금 정부에서는 100만 원 공급하니까 대단한 거야. 이런 식의 지금 인상만 주려고 해요. 네. 사실 그 공공주택의 그 질을 따져보자면은 질이 굉장히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래서 질을 이제 더 올리겠다, 관리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딱 4줄 있어요. 네. 네, 4줄 있지만 그 4줄 갖고 안 됩니다. 지금까지 SH, LH가 어떻게 해왔습니까?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잘 해왔기 때문에 굉장히 세밀하게 진짜 뭐 전반적인 거를 다 수정해서라도 공공 맞아요. 주택에 대한 거를 이제 잘 체계를 잘 갖춰야 돼요. 뜯어붙여야 제도적으로도. 돼요. 예. 그리고 뭐 관리나 뭐 이제 질도 떠나서 네. 예, 제도부터 이제 수정을 하고 그런 것도 이제 점차 해야 되는데 요 같은 경우에 이제 공공 임대 주택이 제대로 이제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슬럼화가 되는 경향도 크고 요게 이제 실제적으로 청년 임대 뭐 신혼부부 주택 해가지고 이제 나오는데
실제적으로 면적이 굉장히 작습니다. 신혼부부 제가 세대가 이제 다시 이제 결혼한 지 10년 차지만 신혼부부가 이제 요거는 좀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네. 49제곱미터에 세 식구가 들어가서 살아야 됩니다. 네, 6세 미만 이제 자녀가 있으면 이제 신혼부부를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49제곱미터면 뭐 얼추 계산해 보면 13평, 14평 이 정도 될 겁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방 하나, 방 두 개 있으면 조금 이제 넉넉하긴 하겠지만 사실 그런 환경에서 이제 6세 미만 이제는 초등학교로 가야 되고 또 자기 방 달라고 그럴 거고 뭐 아이가 하나 더 힘들어요. 있다면, 네. 진짜 힘들어. 그러면 굉장히 좀 힘들어지는 좀 이제 소형 평수라는 거. 네. 그러니까 신혼부부를 위해서 30만 원을 공급했대요. 근데 그런 이제 너무 이제 실제적으로 들어갈 여건이 안 되는 신혼부부들이 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네. 딱 둘만 사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어떻게 살겠습니까? 청년임대는 또 더 작습니다. 이거 뭐 따로 방송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뭐 네. 이런 식으로 특공 나오는 거는 인당 5평씩 잡고 있습니다. 5평씩 잡고 있고 네. 그냥 그런 거 것도 뭐- 제도적으로 개선을 한다고 얘기가 한 주 네. 있어요. 네. 있는데 그거를 또 어떻게 계산하느냐 네. 또 봐야 되겠고 지금 진행되는 것들은 아마 지금 기준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쵸. 그러니까 앞으로 5년 100만 원에서는 넓은 신혼부부 주택을 찾기는 좀 어려울 거다라고 그러니까. 생각이 되는 거예요. 네. 인구를 늘리려는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약간 좀 반대로 간다 느끼는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투기 수요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금 계속 언급은 하잖아요. 그렇죠. 그 임차인들 40%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는데 그 40% 분들 일반인 그러니까 40%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 투기꾼이 없어요. 40% 내에서는. 그리고 뭐 투기 세력 같은 경우에 뭐 60%가 자가 갖고 있는 사람이 다 투기꾼이라고 절대 그거 아니고요. 수치로 보시게 되면은 거의 한 5% 6%밖에 투기꾼은 없습니다. 네. 그 정도 그 정도로 시장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네, 숫자가 네. 아니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를 좀 아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투기 수요 차단하고 깨고 오늘 여기서도 언급이 되거든요. 이 원문에서도 네. 차단이 되고 있는데 그러면 이 40% 분들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하실 줄을 몰라요. 그리고 집이 이제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압박을 하고 계시잖아요. 압박을 하시면은 단기 조정은 분명히 지금도 보시다시피 되시고 있어요. 인정 그건 하시잖아요. 근데 다시 어차피 우상이 되는 이 단기 조정 될 때 누가 살 것 같으십니까? 임차인들 40%가 이걸 그 단기 조정 때 사실 거라고 절대 착각이시에요. 이분들은 못 사세요. 왜? 더 떨어질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거를 꼭 잘 생각하시고 좀 다음 정책이 나올 때는 진짜 시장에 조금 더 가까운 좀 다가올 수 있는 저희가 받아들이기 수가 있는 그런 거를 좀 정책을 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네. 이게 그 전반적인 지금까지 뭐 22번, 23번 나온 거를 좀 얘기를 하자면 이제 규제 성향이 이제 굉장히 강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완화로 나온 게 이제 재개발 재건축인데 요것도 공공이라는 이름을 달아야 이제 완화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일관적으로 지금 규제책을 계속 이제 피고 있는 건데 네. 요게 이제 각종 이제 얘기해 준 거 좀 종합을 해보자면 각종 이제 부작용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요거를 절대 보지 않는 거예요. 자기들이 가는 목표에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부산물인 것처럼 그냥 어떤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인 것처럼 그냥 치부해버리고 넘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경주 맞춰서 이렇게 가렸나 봐. 앞만 보고 그냥 달려갑니다. 그러니까.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요게 이제 좀 제도적으로 이제 전반적인 수정이 불가피한데도 전혀 뒤돌아보지 않고 이제 계속된 규제 일관도로 이제 가고 있고 경제 상황이나 코로나에도 전혀 뭐 굴복하지 않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 하고 애초에 처음 이제 정부가 출범을 할 때 건설 경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경기 부양책을 쓰지 않겠다. 네.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는 빼든 카드가 공공 재건축 재개발 사업을 하면서 여기에는 이제 몰빵해서 몰아주는 겁니다. 요것도 일종의 건설을 이제 이용을 해서 경기 부양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자기 내로남불이라고 그러죠. 자기네들 SHLH가 하면 괜찮고 민간이 하면 민간이 하면 안 된다. 요 논리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규제로 다른 데들을 경쟁자들을 다 물리쳐 놓고 SHLH가 시공사나 이제 시행자로 나서는 사업들을 성공시키기 위한 규제인가?
약간 맞아, 이렇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공공 혜택을 볼 수 있는 사람보다 그런 거보다 지금 뭐 그 현 정부의 모토나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공이나 다 같이 잘 사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계속 이제 공공 막 천만이래. 100만, 뭐 200만 공급을 한다 하는데 여기 들어갈 사람들은 정작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6살짜리 꼬마애가 있는 집은 그냥 무조건 신혼부부 해가지고 혜택을 늘리고 있는 거고 점진적으로 이제 30%까지 늘린다고. 그러니까 숫자에만 연연을 해가지고 정작 혜택이 입을 수 있는 사람들은 전혀 이제 제도 개선이라든지 그런 헤아리지 못하는 좀 정책이 아닌가. 그리고 요번에 이제 제가 재건축도 공공이란 이름을 붙여가지고 풀어준단 말이죠. 이 공공이란 말이 얼마나 위험한 말이냐면요. 재건축, 재개발이 그동안 지지부진하고 20년, 30년 막 이렇게 걸리는 데들이 이제 생긴 게 100% 동의를 구해야 이제 사업이 추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이란 이름을 다르면 50%만 넘기게 되면 이제 이 사업을 추진을 할 수가 있어요. 네. 50%만 넘으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 이 동의를 하신 50%가 있겠지만 뭐 미동의를 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당연히 이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뭐 이 현 정권의 이제 야당이 되겠는데 야당 뭐 70년대에 했던 그런 규제로 묶어놓고 우리가 갈 길만 간다 해가지고 막 개발을 하던 정책하고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쵸. 예, 지금 그 정도로 지금 비춰집니다. 정말. 네. 그 여러분 지금 뭐 원문 다 읽어보시다고 초반에 말씀드렸는데 방향은 잘 생각하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공공도 공공으로 들어가시면 공공으로 들어가시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거점으로 가셔야 됩니다. 준비하시고 엉뚱한데 초보라고 생각 안 하시거든요. 대부분 분들이. 네. 여러분 초보 진짜 되게 많다고 초보라고 본인이 초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초보라고 생각하시고 엉뚱한 데 가지 마시고 노리고 있는 곳으로 꼭 들어가셔가지고 꼭 자가 취득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은 또 조금 이제 이런 저희가 할 때 그냥 조금 기다리셔서 정말 이제 알짜 그 거점 지역들에 들어가시는 게 가장 이제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지금은 좀 어중간한 데를 덜컥 이제 사셨다가는 네. 네, 제발. 네. 네. 조금 힘들어지실 수 있다고 봅니다. 저희. 네, 네. 맞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